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좀 힘드시죠? 여러분의 그 학습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 바로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좀 중심으로요. 시험에 이거 꼭 나오죠? 콘덴서 정전 용량 문제.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문제 답만 외우는 거 말고요. 콘덴서 정전 용량이 도대체 뭐고 이게 어떤 원리로 결정되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그 블로그에 나온 핵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관련 공식, C는 뭐에 비례하고 반비례하나, 또 Q 이꼴 CV 이거 뭔가 이런 걸 이해가고요. 실제 시험에서 정답을 딱 정확히 골라내는 그런 실전 감각, 이걸 키우는 데 집중할 거예요. 이 시간 끝나면 아마 비슷한 유형 문제는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정답 4번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왜 그게 4번이 정답인지, 그럼 다른 보기들은 왜 틀렸는지, 아니면 문제 핵심이랑 좀 거리가 먼 건지 그 근본 원리를 좀 따져볼 겁니다.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이걸 결정하는 그 물리적인 요인이 뭔지 정확히 알면요.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딱 강조된 문제인데요. 3206회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죠. 4가지. 1번 전압에 반비례한다. 2번 이동 전하량에 비례한다. 3번 극판의 넓이에 비례한다. 4번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자, 여러분도 잠시 멈추시고 어떤 보기가 틀렸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콘덴서 그리고 정전 용량 이 용어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겠죠. 콘덴서는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전기를 잠시 이렇게 저장하는 전자 부품이에요. 그 전하, 덴카라고 부르는 전기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걸 모아두는 작은 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정전 용량, 캐패시턴스. 이건 이 콘덴서라는 창고가 전하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죠. 단위는 패럿, F, 기호 F를 쓰고요. 네네.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이 정전 용량, 그러니까 전기를 담은 능력이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극판의 넓이라고. 콘덴서가 기본적으로 2개의 도체판, 극판이라고 하죠. 이게 마주보는 구조인데 이 판의 면적, 에어리어, 이 넓이가 클수록 정전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물건 쌓아둘 창고 바닥 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물건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콘덴서 극판 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전하를 그 표면에 이렇게 붙잡아 둘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전 용량 C는 극판 넓이 A에 비례합니다. 즉 면적이 2배 되면 저장 용량도 2배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보기 3번 극판의 넓이에 비례한다. 이건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면적이 넓을수록 용량이 커진다. 오케이. 다음으로 언급된 요소는 유전율이네요. 두 극판 사이에 어떤 물질이 채워져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물질을 유전체라고 하고 이 유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유전율. 이 유전율이 클수록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유전체는 이제 절연체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전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저장하게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냥 진공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유전체를 넣느냐에 따라 같은 크기의 콘덴서라도 저장 용량이 달라져요. 유전율이 높다는 건 그 분자들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하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전하를 극판 표면에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정전 용량 C는 유전율 엡실론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실제 콘덴서 만들 때는 높은 유전율 가진 재료 쓰면 크기는 줄이면서도 용량은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적 A에도 비례하고 유전율 엡실론에도 비례하고 이제 정말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극판 간격인데요. 블로그 설명을 보면 두 극판 사이의 거리 D,
즉 간격 D가 가까울수록 다시 말하면 간격이 좁을수록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기 4번은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블로그 설명이랑 완전 반대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문제 정답을 딱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예요. 블로그에서 설명된 대로 정전 용량 C는요, 극판 사이 간격 D에 반비례합니다. 아, 반비례. 네, 즉 간격이 좁아질수록 정전 용량은 커지고 반대로 간격이 넓어지면 정전 용량은 작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극판이 가까울수록 서로 다른 극성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그 전기적인 인력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힘. 네네. 그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 강한 인력 덕분에 같은 전압을 걸어도 더 많은 전하를 각 극판 표면에 끌어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 4번은 간격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간격이 멀어질수록 용량이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네요. 네, 실제 물리 현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설명이죠. 따라서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이거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고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제 완전 명확해졌습니다. 비례냐 반비례냐 이걸 정확히 구분하는 게 이 문제의 풀이의 진짜 핵심이었군요. 간격 D하고는 반비례 관계인데 보기에서는 비례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럼 남은 보기 1번 전압에 반비례한다랑 2번 이동 전하량에 비례한다. 얘네는 왜 정답이 아닌 걸까요? 이것도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그 C는 QV 공식도 있잖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많은 수험생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좀 헷갈려 하세요. 네, 맞아요. Q equal CV 또는 C equal QV라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죠. 여기서 Q는 콘덴서에 저장된 전하량, 쿨롱, C 단위, V는 콘덴서 양단 전압, 볼트, V, C는 정전 용량, 페럿, F이고요. 이 식만 딱 보면 C가 Q에는 비례하고 V에는 반비례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네,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기 1번, 2번이 맞는 설명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건 콘덴서의 정전 용량 C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콘덴서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딱 결정되는 고유한 능력치, 그 C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는 질문인 거죠.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물리적인 구조, 뭐였죠? 극판 넓이 A, 간격 D, 유전율 엡실론이요. 네, 그렇죠. 극판 넓이 A, 극판 간격 D,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유전체 종류, 유전율 엡실론,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C는 엡실론 AD에 비례한다. C proportional 엡실론 AD, 이런 관계죠. 일단 콘덴서가 딱 만들어지면 이 AD 엡실론 값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C 값도 고유하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 equal CV라는 식은 뭐냐? 이렇게 정해진 C 값을 가진 콘덴서에 전압 V를 걸었을 때 그 결과로 얼마만큼의 전압 Q가 저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식일 뿐이라는 거죠. 아, C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V를 걸면 Q가 정해지는 순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F짜리 콘덴서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 5V 전압을 걸면 Q equal CV니까 10F 곱하기 5V에서 50C의 전하가 저장돼요. 전압을 10V로 높이면 Q equal C 100F니까 100C의 전하가 저장되겠죠. 여기서 V와 Q는 변하지만 콘덴서 자체 용량인 C equal 10F,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기 1번과 2번은 C 자체가 아니라 C 값이 정해진 콘덴서의 어떤 작동 상태, 즉 V와 Q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C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즉 문제의 핵심 질문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가장 명확하게 틀린 물리적 설명은 역시 간격과의 관계를 잘못 말한 4번인 겁니다. 와, 정말 설명이 명쾌합니다. 그냥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뭘 묻는 건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C는 A, D, 엡실론으로 결정되고 Q equal CV는 그 다음 관계다. 아, 이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실제 전기 회로를 설계하거나 분석할 때도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한다. 즉 높은 정전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단순히 전압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면적 A를 넓히거나
아니면 간격 D를 아주 좁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유전율 입실론이 엄청 높은 특수 재료를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콘덴서를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곱하기 입실론 ADE 관계를 이해하면 이런 설계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와, 실용적인 측면까지 딱 연결해 주시니까 더 와닿습니다. 자, 그 블로그 자료에서는 콘덴서를 여러 개 연결했을 때 전체 정전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던데요.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진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저항, 직렬, 병렬 연결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 콘덴서는 딱 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수 있어요. 아, 저항이랑 반대. 네, 콘덴서를 시리즈, 직렬로 연결하면요. 마치 그 극판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는 것과 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 용량보다 오히려 작아집니다. 작아진다고요? 네. 계산식은 각 정전 용량의 역수, C분의 1을 다 더한 다음에 그 합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C1, C2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합성 정전 용량 C 토탈은 1 나누기 1C1 플러스 1C2 이렇게 돼요. 만약에 10F짜리 콘덴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C 토탈은 1 나누기 1C 플러스 1C분의 1은 1 나누기 10분의 2는 2분 10은 5F가 되는 거죠. 원래 10F보다 작아졌잖아요. 오, 진짜 작아지네요. 신기하다. 반대로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면 이건 마치 극판의 면적 A가 합쳐지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 용량을 그냥 단순하게 더한 값으로 커집니다. 아, 병렬은 그냥 더하면 되는군요. 네, 개선은 아주 간단해요. C1이랑 C2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합성 정전 용량 C 토탈 이퀄 C1 플러스 C2예요. 예를 들어 똑같이 10F짜리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C 토탈 이퀄 10F 플러스 10F 이퀄 20F가 되는 거죠. 원래 10F보다 훨씬 커졌죠. 병렬 연결하면 용량이 단순합으로 커지고 직렬 연결하면 역수의 합의 역수로 작아진다. 이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와, 직렬일 땐 간격 늘어나는 효과, 용량 감소, 병렬일 땐 면적 합쳐지는 효과, 용량 증가, 그리고 계산식은 저항이랑 반대. 야, 이렇게 기억하면 진짜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자, 오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아주 단걸 문제 유형이죠. 콘덴서 정전 용량에 대해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첫째, 극판의 넓이 A에 비례하고 둘째, 사용된 유전체의 유전율 엡실론에 비례하며 셋째, 극판 사이의 간격 D에는 반비례 한다. 즉, C proportional epsilon AD. 이 관계를 머릿속에 그냥 확실히 넣어두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보기에 그 서술어, 특히 에 비례한다, 에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 나타내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정말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오늘 살펴본 문제처럼 진짜 단어 하나 차이로 정답 오답이 갈리거든요. 또 그 C 이퀄 QV 공식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문제에서 묻는 게 C값 자체를 결정하는 물리적 요인 A, D, 엡실론인지 아니면 C값이 정해진 다음에 작동관계 QV인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C 프로포셔널 A, E, D 이걸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이런 유형 문제 푸는 열쇠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의 특정 블로그 자료랑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분해하고 핵심 개념, 면적, 간격, 유전율과 C의 관계, 이걸 파악한 다음에 보기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정답 찾아가는 과정, 이걸 연습해봤습니다. 이런 분석적인 접근 방식,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다른 전기 이론 문제에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외우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두 개의 평평한 판이 마주보는 평행판 콘덴서였잖아요. 근데 콘덴서 모양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동축 케이블처럼 생긴 원통형 콘덴서나 아니면 동심원을 이루는 구형 콘덴서 같은 것도 있거든요. 만약 콘덴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면 정전 용량 C를 결정하는 그 기하학적 요인들, 그러니까 넓이 A나
간격 D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또 계산될까요? 기본 원리는 같지만 수식의 형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을 더 깊이 해나가면서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거예요. 꾸준히 좀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셔서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